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벌써 정시 모집 기간이죠. 예비 고3들은 이제 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점점 와 진짜 내가 고3이구나 하는 긴장과 실감을 느낄 시기입니다. 수능 국어가 쉬웠다, 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이 뒷부분 이야기는 2사 수능을 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일단은 2, 3 수능 응시했었던 친구들 이야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은 수능에서 특히 가장 문제적이었던 과목이 국어 과목이었던 만큼 국어 때문에 수시 최저가 무너진 친구들 너무 많았고요. 다른 과목에서의 감점을 수능 국어 표준 점수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표준 점수와 등급 컷이 공개된 후에 절망적인 기분이었을 친구들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정시 지원의 경우는 국어와 다 같이 표준 점수가 낮은 상태고 상당히 또 몰려있기 때문에 처음 걱정했던 수준은 아니구나 하는 좀 다행스럽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조금은 있겠죠. 쌤도 정시 지원을 했다 보니까 이맘때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마지노선이 있죠. 최저 하한선이 있어. 이 정도 대학이면 그래 일단 가겠다. 가서 다녀보고 반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이 정도 학교면 여기서 내가 1등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대학을 조금 낮게 간다? 해서 거기서 1등을 해서 스카이 카이스트 이런 상위대학 졸업생들보다 뛰어나고 자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분들 있어요. 많아요. 많진 않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상태라면 양호한 편이겠죠.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정말 상상도 못한 점수가 나와버린 상태라면 이건 진짜 납득이 안 가는데 수준의 대학만을 지원 가능한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한 번 더? 에 대해서 그냥 막 운을 기대하면서 정시 빵꾸 기대하면서 지르고 되면 게이드 끼고 아니면 재수할까? 하는 생각. 진짜 내가 사수 오수를 할까? 하고 그러면 따라오는 의무는 당연히 그 해의 문제적인 과목이 불안감과 불신을 줍니다. 올해는 국어겠죠. 그쵸? 해도 되나? 해도 국어를 잘 볼 수가 있나? 이번에 이미 다시 본 수능인데 수능 등급 컷이 더 떨어졌어 오히려. 이거 해도 안 되는 판 아닌가? 운빨 망게임 같은 게 아닌가? 그죠?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 아닌가 하면서 쌤이 이 영상을 처음 기획할 때는 여러분 하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열심히 완벽하게 실력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기획을 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방향을 조금 틀려고 합니다. 수능은 운이 커요. 내 실력이 한 이 정도 선이다 했으면요 보통 수능 점수는 한 이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윗부분은 뭐죠? 하필이면 내 실력 발휘를 온전히 다 했어? 그런데 추가로 찍은 걸 한두 개를 더 맞았네? 그야말로 수능 대박인 거죠. 수능 본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옆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와 하면서도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이야기죠. 한두 개 막 찍어서 맞았다 그러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실력 대부분이 낮게 나와요. 자기 실력보다. 이게 운이란 얘긴데 뭐냐? 수능 당일에 컨디션. 긴장을 너무 해서 배가 아파. 몸살 기운이 있어. 아니면 마스크가 평소에 쓰던 게 아니어서 귀를 계속 압박해서 너무 아파. 집중이 안 돼. 앞에 있는 학생들의 다리 떨기, 옆자리 기침 소리 이런 것도 면역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극도로 민감해지겠죠. 하필이면 그날이 수능이니까 집중력 분산되고 그리고 수능이란 중압감 이 시험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중압감에 선택지를 고를 때 평소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끝없이 고민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수능 운에 대한 영상도 하나 찍어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된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아니 1등급이 이거 4%인데 그죠? 모두가 노력하면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96%는 뭡니까? 그죠? 96%는 노력을 안 했어? 아니죠. 올해 평소에 1, 2 나오다가 수능날 4나 심지어 5 나온 친구들도 몇 명 봤어요. 이건 사실 올해뿐 아니라 언제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내 이야기라면 너무 화가 나거나 억울할 뿐이죠. 일단 그래서 노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균형한 단어라는 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기출문제집 몇 권을 풀었어. 그 다음에 어떤 인강을 들었어 해가지고 내가 퀘스트 클리어 딱 하면은 갑자기 딱 1등급 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고3이 되어서야 이제 어릴 때 책 좀 많이 읽어 놓을 걸. 쟤는 공부 안 했다는데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국어가 잘 나온대 하는 생각 많이들 해보게 되죠.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타고났다? 그래도 좀 긴 시간 가르치면서 학생들 중에 와 얘는 진짜 타고났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늘까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수학에선 그럴 수 있어. 어느 정도 수학적 사고력 뛰어난 친구들 천재라 그러죠. IQ적으로 굉장히 도움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재라는 단어를
겨우 수능에 갖다 대는 건 되게 웃긴 말인데 이 천재라는 개념이 수능에서도 가볍게 적용이 될 뿐이야 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사고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 천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국어 천재 들어봤어요? 이 타고났다 싶었던 친구들도 나중에 부모님들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유가 있어요. 뭐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다. 뭐 당연히 도움 되겠지, 당연히. 너보다 많이 읽었으니까 당연히 이 문자가 편할 거 아니야. 그쵸? 논술 공부를 오래 했어. 신문 스크랩을 막 엄청 오래 했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 문자나 정보,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소화하는 능력이 혹은 정보 습득 속도, 정확도가 다른 경우 이건 타고난 게 아니죠.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겁니다. 의도치 않게 수능 국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쓴 거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내가 그런 게 없었다면 나의 과거에는 그런 뭐 논술이니 책을 읽었니 이런 게 없었어? 애초에 그런 친구들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이 해서 더 잘하는 거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는 느낌인 게 아까는 이제 그런 독해적인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내용 습득은 잘 못해. 혹은 개의치 않아. 그냥 정답을 잘 고르는데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하는 도중에 몇 명을 봤는데 물어보면 이해를 안 했어, 얘가. 이해를 못 했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근데 답을 다 맞았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근데 항상 이렇게 답을 잘 고르냐 하면 저기 그렇게 써있는데요 하면서 맞추는 경우. 좀 극단적으로 정답 고르기에 특화되었던 친구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데 이런 친구들은 보통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익숙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런 능력이 탁월하죠. 답 고르기 능력. 그래서 이 노력이 절대적인 양이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후천적으로 긴 시간을 쌓아놓은 게 없다 하더라도 이 1등급이라는 게 분명 가능한 범주기 때문이에요. 이 1등급은 90점대든 어쨌든 상위 4%의 노력이 아니에요. 상위 4%가 하는 노력을 내가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야. 출발선이 이게 달라요. 지금 이 물결을 대충 뭐 1등급의 선이다. 안정적인 1등급의 선이야. 뭐 이런 거라고 치면은 내 출발선이 어딘지가 다 다르다고. 오케이? 아까 그 후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채울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공부 조금 해도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를 넘어간 친구들이 딱 4% 정도 된다. 100명 중에 4명 정도 된다 이런 건데 내가 여기로 가려는데 내가 여기 있어.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은 남들이 지금 이거 채울 때 나는 50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4%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지 상위 4%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 노력을 하거든. 고3 때는요. 안 하던 애들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진짜 압도적인 노력을 해서 이걸 뚫어야 되는 거지. 자, 노력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노력하면 일단 독해력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 독해력 부분이 1년 동안 발전이 없다? 이건 미안하지만 이건 노력을 진짜 안 했거나 아니면 그저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채점하고 뭐 해설지 보고 그냥 뭐 읽어보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이 정도식의 공부 흉내를 낸 겁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거든. 지문을 분석하고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여기서부터는 방법의 효율성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분명 독해력은 좋아집니다. 근데 국어는 독해력만으로 승부하기에는 도달해야 하는 그런 경지가 많이 높아요. 독해력 하나만을 원툴로 뚫어버리기에는. 그래서 보통 정답을 따로 고르고 오답 선지를 빠르게 쳐내는 분석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선택지 분석이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 독해력 그리고 선택지 고르는 거 이런 거 두 개 공부하는 걸 합쳐서 기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지금 내가 5등급이야. 왜 이런 댓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쌤은 뭐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5등급이에요. 1등급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받으면 답답하죠. 아니 가능은 하지. 난 해봤거든. 5는 아니었고 전 4였어요. 4였다가 편한 1등급 정도? 뭐 만점 정도? 뭐 쌤 때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어쨌든 해봤거든. 해봐서 가능은 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만큼의 노력을, 시간 투자를, 이 꺾이지 않는 의지를, 그리고 쓰러져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 그 매일매일을 모두가 수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니까. 나도 나 스스로 대단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3에서 1이 되는 거랑 5나 6에서 1이 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 스타트 라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1등급에서 100점으로 가는 거 그죠? 이건 진짜 또 여기 어마어마한 경사가 있단 말이지. 엄연한 다른 영역이고. 자, 그런데 이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선택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예요. 운. 노력을 해갖고 이 운에 흔들리는 범위 있죠? 이 범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찍어서 맞는 거야 뭐 이득적인 부분이지 그죠? 사실은 이것도 약간 미세하게 올라갈지도 몰라. 찍는 거에 조금 더 내가 고른 선택지가 보니까 1번이 너무 적어 해서 1번 고르는 거 이건 실력 베이스적인 찍기란 말이지. 그죠? 이게 줍니다. 이게 엄청 줄어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쌤이 수능의 운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가 아플 때, 몸살 감기일 때 국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 계산 실수 안 하는 나도 할 수 있다면서 매 순간 수학 풀 때 점검하고 있는 경우, 이런 거. 그리고 영어 듣기평가 틀리는 거, 수학 1페이지에서 1번, 2번 틀리는 거, 내가 될 수 있다는 경계를 매 시험 볼 때, 매 문제 볼 때 그런 태도를 갖는 거. 당신이 이미 한 번 더 수능을 보기로 한 예비 N수생이다라면, 그리고 혹시 이번에 고3이 되는 친구들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볼 때, 와, 그렇게까지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갭이 크다면 노는 시간도 없어야겠죠. 공부에 끌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새롭게 이사수능을 맞이하면서 공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끌고 가야 돼요. 학원 숙제 허덕이고 그저 하루 할 일 목표치 달성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약점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보완하고 빈틈을 끝없이 메꾸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잘해. 모든 부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고3이야? 내신 공부할 때도 선택적으로 하란 말이지. 어차피 다 같이 내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료도 넘쳐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신 공부로 이 수능에 분명 도움될 것 같은 과목들은 그것만 선택적으로 해서 잘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진짜 완전 스파르타로 그 단원 몇 단원만 아주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문제 틀렸어. 아,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분노해야 합니다. 왜? 내 판단이 뭐가 틀렸길래? 어떻게 내 태도를, 내 도끼를 수정해야 다음부터 이딴 걸 안 틀리지? 하면서 적당히 공부 열심히 할 거다 하는 생각이면 고3 친구들의 경우 고2 때보다 등급 훨씬 떨어질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야. 남들은 적당히 안 하거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안 하던 애들이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권이었던 친구들이 다 같이 올라와. 한 7, 8에서 4까지, 5까지 올라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실력적으로. 적당히 한번 더 해보자는 고3이 아니라 N수의 경우, 글쎄, 하지 마세요. 바뀔 각오가 없다면 이 영상을 이제 1월, 2월 넘어서 보는 친구들의 경우라면 말이죠. 난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점수가 나왔어 하는 친구들. 부족했어. 뭔가 부족했어. 찾아보자 라는 겸허한 태도를 갖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 부족한 게 있었어. 찾아내고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보완된 내가 되어야 돼요. 그저 매일매일을 그냥 보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미친 듯이 쏟아내고 나를 발전시킨 1년의 경험을 온전히 마친 친구라면요, 대학도 대학이겠지만 그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우월한 인생을 살 겁니다. 이 수능이라는 거는 인생 전체로 봤을 땐 진짜 별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야 제일 크지만 어른들이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 근데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를 1년의 온전한 경험을 통해 통제와 나를 발전시킨다는 그 즐거움과 이런 거로 나를 압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어쩌면 쉬운 거죠. 쌤이 오늘 지금 계속 할 얘기보다 좀 잔소리가 좀 많은데 여러분, 이거 쉬운 겁니다. 대부분 친구들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느끼진 못하겠지만 쌤도 뭐 공부할 때 막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는 마음이 막 그렇게 들지는 않았었어. 어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편하디 편한 환경이 없어요. 학원비 때문에 막 알바 뛰면서 혹은 막 군대에서 밤새 가면서 극악한 환경에서 치열한 대단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어쨌든 편한 환경이든 어쨌든 뭐 쉽다고 해도 힘들지. 매일매일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매일매일 12시간, 14시간, 15시간 공부하고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1년을 마쳤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로 무장한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즐겁고 능동적이며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막 재수를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히 뭐 그렇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마주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판단을 내리세요. 고3들도 마찬가지야. 이때까지, 고2 때까지 설렁설렁 했던 공부, 대부분 지금 듣는 100명이라면 99명은 그럴 겁니다. 맞다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까지 엄청 열심히 해본 적 없어. 그걸 인지하고 판단을 내리라고. 엄마가 하래서 N수를 만약 지금 결정할지 말지에 기로 있는 친구들, 엄마가 하래서 그저 갈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도피적인 결심, 타의적인 결심은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1년을 멈추지 않고 지치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그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어차피 누구나 하는 공부입니다. 모두가 참가하는 강요된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내고 줄을 세우잖아. 게임에서 항상 그러죠. 모두가 하는 이 게임에서 내가 1등을 해보는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평생 나의 이 자존감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이런 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고 내가 발전했어. 내가 나를 직접적으로 발전시켰어.
이런 경험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떠들겠습니다.